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김의겸이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을 공격한 사건 어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윤리위 제소 가능한 거 이거는 의문이 없어 보이고요.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 면책 특권이 이런 경우에도 가능할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면책 특권을 범죄의 방탄용으로 악용하는 거 이거 허용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한 의원 숫자 80명 선으로 줄이고 의원 특혜 완전 박탈하자는 의견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22년 10월 2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하여 고소되었다는 그 더 탐사와 김의견이라는 의원이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계속 공개적으로 발표한 행위 그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해 보고요. 그 처단 방안을 고민을 해 보려는 겁니다. 저는 그 국정감사 전부 다 집중해서 시청을 하였습니다. 허위 사실은 이런 겁니다. 지난 7월 19일에서 20일 즉 19일 밤과 20일 새벽까지 이런 겁니다. 청담동 갤러리아 인근 골목에 있는 그 고급 바에서 그랜드 피아노와 첼로가 연주되는 그 아주 그런 상황에서 김현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했다. 여기에 한동훈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김의겸이 한 말입니다. 의겸이가 정거라면서 녹음 파일 2개를 국정감사장에서 틀었습니다. 1번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대행이라는 분과 전화 통화한 그 녹취 파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상당히 긴장해서 아주 그 집중해서 들어봤는데 그건 잘 들리더라고요. 듣는 도중에 중간에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감이 딱 왔습니다. 저거 조작 가능성 매우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이 들었습니다. 왠고하니 상대방이 그 녹음한 그 상대방이겠죠. 상대방이 유도성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세창이라는 분이 건성으로 그냥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이런 것은 말이죠. 증거가 없을 때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고전적인 아주 악질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녹취자에게는 증거 위조죄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파를 탄 후에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감이 계속 진행되는 도중에 여러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이세창이라는 분이 직접 그거 전혀 사실 아니다. 그 자리에 나 있지도 않았다. 허무맹랑하다. 저런 말이 왜 나온지 나도 모르겠다. 사실 무근이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정감사장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취지가 국힘 의원들 여러분이 확인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일은 제보자라고 자칭하는 누군가의 그 음성을 변조한 것인데 그 음성 변조된 소리는 저는 잘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그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거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그 보도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제보자가 제보하기를 원래 김현장 애들 모아놓고 하는 거였는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와갖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경호원들도 다 있었다. VIP들 오십니다 하니까 그때가 1시쯤 됐는데 그때 들어와서 VIP니까 대통령이시겠죠. 3시간을 놀다 갔고 동백 아가씨를 윤석열이 했다. 그러니까 불렀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김의겸과 한동훈 장관이 국감 도중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그 한동훈이 윤도현 노래를 했다는 그런 취지도 내용도 변조된 그 음성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의겸이 말하기를 이 제보자라는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말했습니다. 저도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공익신고자로 신고한 그거는 사실이겠죠. 예. 그런데 그 제보자가 하는 말은 허위 사실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결국 제보자, 그다음에 더 탐사, 김의겸 등이 다 각본을 짜서 이 짓을 하는 거 아닌지 매우 강하게 의심이 들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거기에 문재인이 알까기 해놓은 전현희라는 할매가 지금 나가라고 해도 버티고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예? 국민의 대표가 나가라고 권고하는데 지금 안 나가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할매 지금 꼴볼견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재미있는, 아주 웃기는, 정말 신나게 놀만한 일이 있어서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힘에 아주 듬직한 저음 목소리, 경제통이죠, 그분. 아주 미남 의원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전현희한테, 저 할매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 할매가 자꾸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질의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닥치고 들으라고 해도 자꾸만 궁시렁거리니까, 와, 그래서 저런 거 딱 보면 저는 드는 생각이, 야, 악질 늙은 할매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지금 일부러 저렇게 도발한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제 눈에는. 예. 그래서 드디어 국힘의 미남 의원이 제가 성함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습니다. 예, 다른 뜻은 없고요. 예, 성함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미남 의원님이 더 참지를 못하고 짜증나죠. 예? 못생긴 여자 할매가 자꾸 궁시렁거리니까 짜증나죠. 예? 짜증날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질척거리냐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질척거린다는 말에 성적 수치심 느꼈다고 사과하려고 하는 장면이 와 꼴불견이라는 겁니다. 참 웃겨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국힘이 국감장에서 성희롱했다는 취지로 이제 덮어 씌우기 위해서 공격을 이 전현희 할매가 개시한 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남 의원이 저런 못생긴 할매하고 싸움질 하면은 그렇잖아요. 가령 걔하고 싸우면은 이겨봤자 걔하고 같은 게 되고 치면은 걔보다 못난 미남이 되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과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이제 더 재미있는 장면이 나중에 말이죠. 국힘에 이쁘고 똑똑하고 뭐 그런 여성 의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쁘고 똑똑하고 아직도 아주 파릇파릇합니다. 배현진 의원 이분이 국립국어원 감사를 할 때 국어사전을 딱 펼쳐놓고 말이죠. 그걸 근거로 질척거린다 의미를 이제 국립국어원 원장한테 해석을 받았다는 거죠. 해석을 받아서 결국 질척거린다는 의미는 그냥 반죽이 질다 이런 의미가 이제 객관적인 의미이고 성희롱성 표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초 전현희 할매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한 것은 할매한테 뭐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제 역공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가지 없는 늙은 계집들은 이쁘고 똑똑한 젊은 여자가 상대하는 것이 정석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자, 이번에 국감장에서 한동훈과 김의겸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무엇인가? 사실은 이것입니다. 7월 19일은 한동훈 장관이 관용차 타고 집으로 바로 퇴근했다고 확인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의겸은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의겸이 더 탐사팀과 협업을 했다고 한동훈 장관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거 돌멩이 아닙니까? 저거? 예? 뭐라고 열심히 쭝얼쭝얼 했는데 자기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협업했다는 것은 공모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 충신검사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에 대해서 김의겸이 그동안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러 번 지금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그 사례를 쭉 말했습니다. 제가
입으로 말하지는 않고요. 그 기사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계속 해놔놓고 사과도 안 하더니 이번에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김의견을 별명을 가짜왕이라고 이름 딱 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왕 김의겸이라고 제가 지어드렸습니다. 별명을.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모든 공직에 내가 걸 테니까 김의겸도 걸어라. 그래서 내기하자 이겁니다. 최소한 의원직이라도 걸어라. 가짜로 발각되면은 너 의원직 사퇴해라. 뭐 이런 취지로 내기하자고 수차례 계속 말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응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도를 가만히 보면은 지가 사실이라면은 자기 한 말이 사실이라면 하자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의원직 사퇴할 테니까 내가 틀리면 의원직 사퇴할 테니까 내 말이 맞으면은 한 장관은 물러난다고 하니까 딱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런 내기 제안에는 전혀 모른 척하고 헛소리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아주 강하게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조작, 선동한 의원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버리고 제보자라는 개인은 공익신고자 가장에서 숨어버리고 언론 자유를 빙자해서 가짜 조작 방송지를 상습적으로 해대고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의 적들의 행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자유의 적에게는 더 이상 관용해서는 안 되고 모조리 처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겸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또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런 거 객관적 구속요건, 주관적 구속요건 전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국회 윤리위 제소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당연하고 형사적으로도 이걸 구속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짓을 허용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본질로 돌아가서 고의로 조작까지 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로 국정감사장에서 공격을 한 이거 매우 엄중한 악질 범죄 아닙니까? 엄벌할 필요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기 때문에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요 헌법 제45조에 있는 소위 면책특권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면책특권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거 해석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45조 저 조항을 반대 해석을 해버리면은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책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윤리위 제소는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 결정으로 의원직 제명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면책특권의 내용, 적용 범위, 한계 요걸 해석할 권한은 오직 법원에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국회는 해석할 권한 없습니다. 국회는 입법의 권능이 있고 법원은 국회가 입법한 법을 해석할 권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 사건에 해석하고 적용할 권능은 법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면책 특권에 대해서 국회도 뭐라고 궁시렁거릴 수는 있지만 그거는 국회가 궁시렁거리는 소리나 제가 지금 이렇게 궁시렁거리는 소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국회의 자기 의견일 뿐이라는 것이고요. 법적 해석, 특히 구체적 사건에서 그 법률 해석은 법원에 있다. 이게 바로 삼권분립, 헌법의 선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여금의 저런 행동을 도저히 지금 자유민주 기본 질서 하에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처단할 필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일단 고소고발 해버리자 이겁니다.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께서 직접 고소할 수 있고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민은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소고발 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일단 뭐 가령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이런 거 구속요건 다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지금 김의겸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이고요. 공범들은 아무 문제 없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여튼 구속요건 해당되는 것이고 위법성 조각사유 없잖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없지. 위법성 조각사유는 기본적으로 5개 아닙니까? 5개. 뭐 정당방위나 뭐 긴급피난이나 이런 거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책임이 있느냐 그 문제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어서 책임 조각될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요런 경우에 지금 통설은 면책특권 적용되어서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이 통설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설을 깨버리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면책특권은요 헌법상 기본권 아닙니다.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취지이지 모든 범죄를 막아주는 만능 방탄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면책특권의 한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걸 고소고발하면은 검사는 범죄 사실을 수사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가 미리 면책특권 해당된다고 단정을 해서 종결하지 말고 기소해버리라는 겁니다. 기소. 그냥. 기소하면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법원에게 면책특권의 한계를 한번 여쭈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니까 판사님께서 좀 가르쳐달라 이런 취지로 기소해버리는 겁니다. 판사의 손에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판사는 구체적으로 기소된 그 범죄 사실에 적용할 처벌 법규 이런 거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석할 권한이 있고요. 또 해석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무.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겁니다. 그거 전문으로 하는 모섬으로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이 사건, 김의겸 이 사건에서 적용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내용과 한계를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건 너무했다. 이거는 처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냥 법정 구속해버리는 거죠 뭐. 법정 구속해버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1심 판단이 맞다. 저 판사 천재 판사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 지어버리면은 더 이상 다툴 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깜빵에서 저 밖에 있다 나와야죠 뭐. 피고인이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명고하니 면책특권은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위헌법률 그 심판이나 헌법 소원 하려면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 조항 때문에 그 침해되는 기본권이 있어야 되는데 면책특권은 기본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원이 기본권이 침해되는 이런 그거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면책특권 이거 좀 저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뭐 기소하고 재판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관여할 여지는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로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정권 사항입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판사가 헌법과 법률의 해석 권한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판사가 재판 담당하는 그 판사가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적용해라, 해석하고 적용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소해버리라는 겁니다. 결국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면책특권의 취지와 적용 한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판례로 정립을 하기 위해서 이거 고소나 고발할 가치가 매우 높지 않느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가짜 뉴스로 국정감사장을 더럽히는 온갖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해서 소각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혁명적인 재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면책특권이라는 것은 연역적으로 18세기 시민혁명 그 시대에 전제군주제를 부사부고 국민주권, 입헌제도, 이런 걸 그 시민의 힘으로 피의 대가로 자유를 쟁취하는 그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군주의 부당한 공격을 방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그런 특권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가 보편적으로 지금 성숙한 사회입니다. 군주라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굳이 허용할 필요성 사라졌다고 봐야 하고요. 현실적으로 의원특권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요. 범죄의 방탄도구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의원특권 완전 박탈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라는 겁니다. 의원이라는 직업도 처음부터 있던 거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필요해서 이제 만든 것일 뿐입니다. 필요 없으면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거. 그렇잖아요. 의원의 특권이라는 것도 필요하면 만들고요. 필요 없으면 제한하거나 없앨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이 쓰레기급 의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금만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도 감소하는 아주 심각한 다운사이징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인구 60만 명당 의원 1명 정도, 이 원칙을 관철하면은 한국은 의원 총수 한 80명 정도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 연봉도 팍 깎아버리고요. 보좌관이라는 그 이름으로 심부름하는 그 직원들 숫자도 완전 없애버리고요. 무슨 뭐 차량 지원, 기사 지원 이딴 거 싹 없애버리고요. 아니 네가 직접 운전하든가 아니면은 늙었으면은 네 돈 갖고 기사 고용하든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다음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지금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의원 숫자를 일단 100명 정도를 지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원이 3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를 200명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하니 헌법 규정이 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거는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헌법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전에도 24년 4월에 실시될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그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 숫자 대략 100명 정도 날려버리고요. 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헌법 개정할 때 인구 60만 명당 의원 1명으로 하되 구체적인 숫자는 법률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원 숫자를 줄이고 의원의 특혜 완전 박탈하는 이런 개혁은 의원들한테 맡겨놓으면 당연히 되는 일이 없겠죠. 의원들이 스스로는 절대로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찰떡궁합으로 300명이 똘똘 뭉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국민운동을 지금부터 정말 구국의 어떤 그 일정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